이집트의 현대판 파라오 프로젝트, 행정수도를 뿌리째 통째로 옮기는 초대형 사업을 중국에 맡겼다가 최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도시 전체를 엉망으로 지어놓더니 심각한 하자가 생기자 보수공사도 해주지 않은 채 돈만 요구하고 있어 이집트 국가 전체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대로 화가 난 이집트가 이 중국과 계약을 모두 파기해버리더니 한국의 신행정 수도 전체를 맡기자 이 기적같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1억 명이 넘는 이집트인들은 한국에 열광하며 일제히 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 하면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조에 정복당하면서 순수 이집트계 왕조와 문명이 억압되고 사라졌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 다시 부활시키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어서 파라오라 칭하면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나일강 위주로 발달한 고대 이집트 문명은 당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큼 믿기지 않는 수준으로 앞서갔습니다. 4대 고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 문명은 다른 문명들에 비해 여전히 미스터리한 눈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 듯하며 이 때문에 관련된 서적이나 영화 등도 수없이 많습니다. 인류가 목격한 가장 번영한 문명인 이집트 문명은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신화적인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최근 이집트가 최고의 전성기였던 당시의 이집트로 다시 만들기 위해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행정 수도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사막지대에 이집트가 대통령궁과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와 외교공관, 뉴욕 맨해튼에 맞먹는 초고층 건물들을 대규모 짓기로 하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 건설 현장을 본 이집트인은 언론에서 신행정 수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보도는 자주 접했지만 실제로 보니 장관이다. 완공되면 이집트 전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건설은 대도시 과밀화 부작용에서 탈피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삽니다. 얼핏 보면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과밀화 수준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 주거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대부분 개보수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낡았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에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렇게 발해서 도시 전체 분위기도 우중충합니다. 이 와중에 주인 없이 카이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개들은 그야말로 공포 영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선할 수 없다. NAC 같은 신도시가 꼭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압둘 파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015년 NAC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는 NAC 건설에 무려 450억 달러, 약 5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재정 위기에 처한 이집트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3년간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입니다. 현재 언론이 건국 이후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보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는 처음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중국에 몰아줬다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2016년 당시에 중국이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건설 계획에 22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서는 이집트 주택부와 투자부 장관이 사인했으며 중국 기업은 2단계에서 57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부지를 관리, 개발할 것이라고 알-아흐람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1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중국 기업들이 이집트 신행정 수도 건물들과 인프라를 짓는 과정에서 이 수많은 결함들이 발견됐고 일부 결함들은 건물을 통째로 부순 뒤 다시 지어야 하는 수준임에도 중국 건설사 측은 절대 배상해 줄 수 없다며 공사를 그대로 강행해버렸습니다. 이에 제대로 뿔이 난 이집트는 결국 중국과 모든 계약을 전면 파기해버리고 한국의 모든 사업을 몰아주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계약을 전면 파기해버린 뒤 한국의 삼성, LG, 포스코, 두산, LS 등의 이집트 신행정 수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집트는 한국의 신행정 수도 내 21개의 주거지구와 25개의 전용지구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뉴욕 맨해튼과 맞먹는 초고층 빌딩 수십 채, 에펠탑과 워싱턴 기념비와 유사한 높이의 고층 기념물들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한국에 맡길 기타 시설들로는 전시 컨벤션 센터, 의료지구, 정부청사지구, 국제공항, 외국대사관지구 등이 있으며 주요 정부부처, 외국대사관이 있는 새로운 행정 및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발표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에 제2의 한국이 세워지는 셈인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초대형 스크린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집트 정부가 건설 중인 신행정 수도 내 국회의사당에 대형 TV 더 월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새 국회의사당에 걸릴 더 월의 크기는 가로가 약 4.9m, 세로가 약 2.8m로 더 월은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LED 기술에 적용되며 이집트 현지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이집트 신행정 수도의 빌딩, 인프라, 의료시설, 국제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모든 핵심 IT 장치들까지 모두 한국이 짓게 된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뿐만 아니라 신행정 수도에 들어설 주택과 정부청사의 시스템 에어컨과 스마트 TV 등도 모두 한국의 삼성전자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고위 당국자는 한국 덕분에 이집트 신행정 수도가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라며 기뻐했는데요.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신도시를 한국에 전부 맡긴 데 이어 신도시에서 다른 도시들을 잇는 지하철형 전동차도 한국에 모두 맡기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과 24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용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국영철도 산업회사가 한국의 수주를 몰아준 것인데요. 현대로템은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카이로 지하철에 사용될 신형 전동차 320량, 2호선 56량과 3호선 264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카이로는 최고 기온 영상 50도를 넘나들지만 기존의 중국이 이집트에 공급한 지하철은 에어컨조차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한 달에 한 번 고장은 허다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현대로템이 우리 이집트에 공급할 신형 전동차에는 에어컨은 물론이고 고온에도 견딜 수 있도록 현지화된 최신 부품이 들어간다. 심지어 8년 동안 유지보수도 해준다고 약속했다. 극찬했습니다. 공급 후 단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났음에도 나 몰라라 하는 이 중국과 완전히 다른 모습에 이집트 현지 언론들은 놀라워했는데요. 현대로템은 이집트에서뿐만 아니라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에서조차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앤 허젠버그 덴버 미국 교통운영국 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6개의 북미 철도 차량 사업을 경험했는데 납기를 준수한 회사는 현대로템이 처음이다 라며 차량의 실내 외관은 물론 품질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금리 이자로 매달 수천억 원씩 이집트로부터 갈취해가는 중국. 이자만 받아먹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 건설사가 지은 빌딩과 인프라에 결함이 생겨도 보수공사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중국 때문에 이집트는 국가 파산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중국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해버리고 한국에 몰아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덕분에 최근 이집트에서 기적같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집트는 기존에 계획했던 신행정 수도의 전체 설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신행정 수도 설계조차 중국의 신도시를 롤모델로 삼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한국형 신도시로 설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한국과 한국-이집트 공공행정협력 포럼을 열고 이와 관련 적극 논의한 결과
한국의 세종시를 표준 모델로 지정하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종시에 적용한 한국의 IoT 기술, 도로 인프라 기술, 블록체인 기술, 자율주행 기술, 통합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술 등 한국의 기술들을 이집트 신행정 수도에 그대로 적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격 발표 행진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려 3조 원 규모의 원전마저 이집트는 일본과 중국, 프랑스 등을 모두 거절한 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원전 4기와 관련된 80여 개의 건물과 구조물 건설을 모두 한국이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집트 신행정 수도의 빌딩과 도로, 공항, 의료기관, IoT, 가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에너지조차 한국산 원전을 통해 공급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국방력도 한국산으로 도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에서 한국산 T-50 블랙 이글스 8대가 고난도 다이아몬드 대형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이집트가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대규모로 사들일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한국산 스텔스기인 KF-21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에 제2의 한국이 세워졌다고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